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철골 기둥에 대해서 산출하는 방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철골 기둥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산출되어야 될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이 있고요. 요 아이템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엑셀 수업을 할 때 우리가 그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나눠드렸던 그 요 참고 자료, 교육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단위 중량표라는 게 있어요. 단위 중량표. 자, 단위 중량표를 이제 여시게 되면 이렇게 그 엑셀이 열리고요. 요 엑셀을 보게 되면 여기 중량 계산서라고 있죠. 계산표. 자, 여기다 갖다 놓고 300에 30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값을 알게 됐어요. 그죠? 철골에 대한 그 부분을. 이거의 그 값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하고 영동이 되게 그러면 요 판을 짠 거예요. 판을 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300에 300짜리 기본빔이고 1m당 단위 중량이 94kg이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시 한번 그 상기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 엑셀을 배웠었을 때 그거 같이 우리가 연계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엣지 형광을 산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산출할 게 요 엣지 형광이에요. 엣지 형광. 자, 엣지 형광을 우리가 산출을 해주고, 그죠? 재료비를 산출해 줄 겁니다. 그죠? 재료비를 산출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뭐가 들어갔죠? 요 엣지 형광에 대한 재료비예요. 엣지 형광에 대한 재료비.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뭐를 해주죠? 가공비를 줘야 되고, 그죠? 가공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철골 세우기를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녹막이 페인트, 조화 페인트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300에 300빔을 한번 봅시다. 자, 300에 300 그러면 300에 300짜리 그죠? 엣지 형광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엣지 형광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출할 때 기둥이니까, 그죠? 자, 기둥 높이가 6m래요. 6m. 기둥 높이가 6m고 얘가 10개가 있대요. 10개가 기둥이. 우리 표시는 어떻게 됐죠? 그죠? SC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SC1. 그죠? 스틸 컬럼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스틸 컬럼. SC1 1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총 몇 메타예요? 6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60m가 나오잖아요. 60m. 거기에다가 300에 300이면 어떻게 해주죠? 94를 곱해주게 되면 뭐가 나온 거예요? 94를 곱해주면 자, 60m 곱하기 94를 해주게 되면 그죠? 얘가 얼마가 나왔어요? 얘가 5640kg이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에 나누기 1000을 해주게 되면 그럼 이제 단위가 뭐로 바뀌죠? 톤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5.64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5.64 톤이 되는 거죠. 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64 톤. 그리고 요 길이값에다가 우리가 아까 그 저기 했던 저기 뭐죠? 그 녹막이 페인트에 대한 도장 배수, 그 다음에 조화 페인트 도장 배수. 이제 도장 배수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뭐라 나와 있죠? 사면 도장과 삼면 도장이라 나왔다 그랬죠? 자, 우리가 기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줬어요? 우리가 엣지 형광이 얘기죠? 엣지 형광 기둥에 마감재가 없어, 노출돼 있어. 그럼 이걸 뭘 해주죠? 사면 도장을 해줘요. 사면 도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SCR 공법의 얘기죠.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간다. 철골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죠. 엣지 형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SRC 공법.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철골에는 우리가 도장을 하지 않는다. 페인트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도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쌓여져 있다고 하게 되면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애치형광이 있는데 바깥쪽에 이제 우리가 사이드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했고, 이거를 우리가 뭐로 마감시키려고 하냐면 이렇게 마감재로, 그죠? 메탈 스튜드가 됐든 벽돌이 됐든 이렇게 벽으로 해서 이걸 막아버리겠대요. 그럼 얘는 이 벽 속에 숨게 되는 거죠. 벽 속에 숨겨버리게 되면 우리가 조합 페인트는 칠하지 않겠죠. 당연히 뭐만 칠해요? 녹막이 페인트. 기능성, 녹막이는 기능이잖아요. 기능성이죠. 왜? 애치형광이 녹이면 안 되기 때문에, 녹슬면 안 되기 때문에 녹수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최종 마감, 조합 페인트, 그죠? 미려하게. 조합 페인트가 비싸잖아요. 녹막이보다. 그러니까 조합 페인트 칠하지 않고 녹만 쓸지 않게 우리가 녹막이 페인트 칠만 해주고 가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적용할 건지 상황에 따라서 해주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설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설계 기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경제성,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그 기능과 어떤 그 미적인 그런 부분을 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기법을 쓰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설계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어요. 베이스 플레이트. 자, 베이스 플레이트나 리브나 이건 뭐죠? 우리가 강판이잖아요. 강판. 그죠? 플레이트. 이 강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강판, 그러면 재료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철골 가공, 철골 세우기, 그 다음에 녹막이 페인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아까 같이 철골에 조합 밴드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게 되면 조합 밴드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숨는다라고 하게 되면 녹막이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플레이트, 립 플레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애치형광을 쓰기 위해서, 그죠? 제일 하부에 베이스 플레이트 쓰죠? 베이스 플레이트. 자, 베이스 플레이트 고정시키는 게 뭐죠? 앵커 볼트. 또 앵커 볼트 이제 설치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죠? 그 기능이 이제 그 자리를 다 잡고 이제 본조임까지 이제 그 끝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무수축 몰타 그래가지고 무수축 몰타를 우리가 그죠? 채워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둥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이미지까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요 애치형광에 대한 아이템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산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을. 자, 산출 한번 해볼게요. 자, 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 자, 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출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계속 보던 우리가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도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좌측 상단, 그 다음에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우측 하단에 이렇게 리스트를 쭉 이렇게 철골 관련된 부재를 정리를 해준다 그랬어요. 이걸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죠? 자, SC1 500에 200, SC2, SC3, SC4 해가지고 이렇게 2, 3, 4가 이죠. 기둥이 컬럼에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은 부재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기둥인 거고요. 자, 미들 보고, 그 다음에 퍼링 아연도 시형광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패널 잡이, 이거 띠장이에요. 띠장은 시형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출할 건 뭐죠? 지금 SC1, SC2, SC3, 4 이거를 산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출을 할 때, 자,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열고요. 자,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열었습니다. 프로그램 열고, 지난번 했던 거 물류센터 중축공사 얘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윈도우 키 누르고 우측 방향 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저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 듀얼 모니터 쓰게 되면 아주 그 유리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제가 듀얼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대부분 우리가 이제 환경에서 그 업무 보는 그 OA 그 환경에서 우리가 듀얼 모니터를 많이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분할을 좀 해서 하는 건데, 분할하는 건 뭐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우측 방향 키,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그죠? 얘를 좀 줄여서 얘를 윈도우 키 누르고 좌측 방향 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눠진다는 거 참고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철골이에요. 철골. 그래서 철골 얘를 클릭을 했습니다. 철골. 자, 철골. 요 재원표를 보고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 누르고 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SC, 그죠? 자, 대문자로 해볼게요. SC 언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언더 마이너스 1. 자, 수량은 1이고요. 수량은 1이에요. 1. 왜냐면 전체 수량을 밑에다 쓸 수 있고 위에다 쓸 수 있는데요. 위에다가 쓰게 되면은 가끔 우리가 헷갈려서 잘못하게 되면 그 값이 오류로 들어간 그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우리가 보통 써요. 자, 여러분들 그 모듈 재료가 있어요. 자, 모듈 재료 이 클릭, 여기 모듈 재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산출한 걸 여기다 쭉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둥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엣지형광 기둥 있죠? 엣지형광 기둥, 엣지형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엣지형광 관련돼 가지고 사면 도장, 페인트를 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 도장. 자, 이제 우리 베이스 플레이트 부분은 베이스 플레이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페인트를 1면만 칠해요. 한 면만. 페인트를 한 면만 칠하는데 왜 한 면만 칠하느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경우예요. 뭐냐면 제가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다 제가 드렸던 그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왜 여기 1면 도장이 있고 2면 도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부분인 거겠죠. 자, 철골 기둥. 자, 철골 기둥 요 이미지를 지난번에도 보여줬어요. 그죠? 요거 한번 볼게요. 요 베이스 플레이트잖아요. 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는 여기 도장 배수가 1면으로 되어 있죠? 왜 1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요 한쪽 뒤에 맞은편에는 무수축 몰타를 위해서 이렇게 묻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착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주는 거예요? 페인트를 칠하면 안 돼요. 그래, 노출되는 부분 한 면만 노출되기 때문에 1면 도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트이죠. 자, 리브 플레이트이죠. 자, 이 리브는 뭐예요? 여기 2면 도장을 했어. 왜? 좌우측면에 페인트를 다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면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앵커 볼트, 그죠? 앵커 볼트. 그 다음에 무수축 몰타 여기 있죠? 무수축 몰타. 이렇게 이제 잡힌 거예요. 자, 요거 그림 보니까 지난번에 엑셀 낼 때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이거 아이템 여기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얘기죠? 자, 이 규격이 맞고 안 맞고는 불러오고 난 다음에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적용 누르게 되면 요 아이템이 이렇게 다 들어가요. 엣지형광, 그죠? 엣지형광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템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템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템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면하고 매칭 한번 시켜봅시다. 자, 아이템 이제 다 불러왔어요. 기둥과 관련돼서요. SC1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엣지형광 SC1 500에 200이래요. 500에 200 맞죠? 자, 얘를 더블 클릭 한번 눌러볼게요. 이 자원이 여기에 있는 품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하는 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500에 200 제로비는 똑같이 들어와 있죠. 제로비는 똑같이 들어왔고, 자, 여기 봤더니 우리가 뭐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1m당 500, 200은 89.6kg이래요. 89.6kg.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단위좌표 500에 200짜리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앞에 가게 되면 자, 여기에 500에 200 한번 해볼게요. 500에 200이다 했더니 1m당 59.6kg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89.6kg.
89.6kg 여기 나와 있어요. 89.6kg. 그럼 89.6kg 이렇게 나와 있고, 할증은 대형강이니까 7%고, 그죠? 그리고 89.6이라는 게 뭐예요?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톤이잖아요. 단위가. 톤이니까는 이 킬로그램에서 톤으로 환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라고 여기다 나누기 1000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톤이면 여기도 톤으로 이게 나중에 최종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일증을 주고 톤으로 환산해라. 소점은 한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아예 이렇게 세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철골 가공, 철골 세우기가 들어간다 그랬죠? 철골과 철골 세우기. 자, 철골 가공 그래가지고 89.6 그리고 여기 나누기 톤을 해줬죠? 왜? 여기 철골 가공도 단위가 톤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킬로그램이라고 하게 되면 나누기 1000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단위가 같다라고 하면 이 가공비 이 톤수하고 요 자재 수량의 이게 톤수가 같으면 그죠? 근데 이게 킬로그램이니까 얘는 톤이고 그러니까 1000을 해준 거예요. 이게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여기가 킬로그램이고 얘가 킬로그램이면 나누기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가끔가다 이제 그 실수한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톤이면 이 단위를 톤으로 환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1000. 얘가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이고, 근데 킬로그램이 킬로그램인데 나누기 1000을 해버리면 또 금액이 100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철골 세우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H형광만 잡으면, H형광만 산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로 가지고 세 개를 우리가 저기 뭐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로비하고 그 다음에 뭐죠? 철골 가공, 철골 세우기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메타로만 산출해주면 이게 몇 메타 그러면 얘가 이 세 가지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엑셀 나가게 되면 전부 다 값을 입력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 여기 됐으니까 얘는 넘어가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걸 지금 보는 것 같이 이게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수정을 여기다 값을 넣어줘 보세요. 만약 10으로 돼 있다면 할증이 7%니까 107이에요. 107, 7%니까 0.7 그럼 나누기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107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107. 그래서 요 값을 여러분들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또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그 추가가 있어요. 추가를 누르게 되면 항상 우리 검색어를 통해서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검색이 떠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철골 가 치게 되면 이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필드업이라는 게 있고 롤이라는 게 있는데 로드 그죠? 이게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 필트라는 거는 뭐예요? 현장 가공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현장 가공. 그 다음에 로드는 뭐예요? 로드 이건 뭐냐면 우리가 현장이 아니고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현장에 세우는 거 그죠? 그거를 우리 가는 거라 그랬어요. 공장 가공 이건 현장 가공으로.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판단해 주는데 우리가 대부분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오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60톤 미만. 자, 만약에 60톤 미만을 했는데 나중에 산출했더니 60톤이 더 됐어. 그럼 100톤 미만으로 나중에 그 뭐죠? Alt-Z라는 그 명령어가 있거든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이 아이템을.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 예를 들어서 뭐 60톤 미만이다라고 이제 산출을 해주게 되면 60톤 미만으로 다 산출했다 나중에 한번 변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상황을 맞춰서.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누르게 되면 나오고 여기다 주자의 수량 입력을 시키고 나누기 1000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 누르게 되면 주자의 수량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지금 현재 거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바뀐 거예요. 자 이제 도장 배수를 한번 해볼게요. 도장 배수 더블 클릭 눌렀어요. 더블 클릭 눌렀더니 사면 도장. 자 검정색은 제루비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제루비는 금액이 없는 제루비야. 그래서 산출용으로 해놨죠. 우리가 산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역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역으로 나중에. 근데 왜냐면 이 도장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도장이라는 게 경우의 수가. 자 지금 사면 도장이 있었고 3면 도장이 있고 페인트를 안 칠한 경우가 있어. 그죠? 페인트를 안 칠할 경우 얘를 안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용면 잡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H형광 그러면 사면도장, 삼면도장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품목군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삼면도장, 사면도장이라고. 그죠? 삼면도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삼면에 대한 도장값이 이렇게 놓아준 거고요. 삼면에 대한 도장값을 넣어준 거고, 사면도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사면도장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면도장 1m당 도장 배수값을 넣어준 거예요. 도장 배수값만.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면도장을 본다 하더라도 자, 내화 페인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청 페인트만 칠한 경우가 있어요. 방청 페인트만 칠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청 페인트가 뭐냐면 녹막이 페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녹막이 페인트. 녹막이 페인트. 그걸 뭐 방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방청만 칠한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요? 녹막이만, 내화 페인트만 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청과 조화 페인트.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녹막이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다 조화 페인트를 칠할 경우. 그러니까 이 규격은 하나지만, 경우의 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청 페인트 칠하고, 녹막이 페인트 칠하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 방청 칠하고 녹막이까지 칠해요. 녹막이까지 칠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할 건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규격은 하나지만 이 페인트 칠하는 거에 대해서 3면만 칠할 거냐, 4면을 칠할 거냐, 또 1시간짜리를 칠할 거냐, 2시간짜리를 칠할 거냐, 방청만 칠할 거냐, 방청 조합을 칠할 거냐, 그죠? 거기 따라서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1위 대가를 만든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뭐가 하나 발생되는 거예요. 1위 대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장 면적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되고, 얘는 금액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산출용이에요. 산출하는 금액은 없고 이 두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들어왔어요. 자, 이것만 잘 알면 나머지는 너무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있죠. 베이스 플레이트. 자, 베이스 플레이트는 여기 없죠. 자, 그럼 베이스 플레이트는 어딜 가냐면,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가 엑셀로 했을 때 똑같아, 그죠? 접합 상세들 가서 보시면 되는데, 접합 상세들 왔더니 베이스 플레이트가 두께가 16T래요. 여기 16T 나와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더블 클릭 눌러봤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 눌렀더니 연령 강판이라고 나오는데, 검정색을 보면 되는 거예요. 검정색이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몇 T? 16T. 16T죠? 자, 16T 잘 보세요. 16T인데, 그죠? 우리 철판은 면적으로 산출해 주는 거예요. 면적으로 산출을 해 주는데, 킬로그램당 1292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200원이야, 1200원. 1200원인데, 킬로그램당 1200원이야, 그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나는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걸 면적으로 산출하겠어. 산출 단위는 면적이야. 그러면 거기다 당신 뭘 곱해요? 얼마를? 125.6kg을 곱해주세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125.6kg. 그리고 강판은 몇 퍼센트 할준다고요? 10% 주죠. 근데 2차 단위 환산식에 나누기 1000을 안 했어. 왜 1000을 왜 안 했어요? 잠깐 볼까요? 위에 거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눌렀더니 위에는 나누기 1000을 했어. 왜? 여기 단위가 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죠? 톤이기 때문에. 근데 연령강판 16T,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면 16T로 오거든요. 연령강판 16T.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나누기 1000을 안 했어. 2차 단위 환산식에. 왜 안 했어요? 여기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나누기 1000을 안 해주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금액이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만 곱해주면 끝이야. 끝. 자, 그리고 철골 가공 철골 세우기가 있죠? 철골과 철골 세우기. 자, 이게 근데 125.6kg인데 나누기 1000을 해줬어. 왜? 여기는 단위가 톤이니까. 자, 요걸 잘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단위 맞춰주는 거. 우리가 이제 산출하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단위를. 단위를.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 125.6kg. 그죠? 우리가 여름강판 면적으로 산출해주면 재료비가 산출되고 가공비, 세운 비용이 산출이 된다. 라는 거예요. 예스 눌렀어요.
자, 도장 배수 얘도 더블 클릭 한번 눌러볼까요? 얘는 단순해. H형하고 달라, 그죠? 1면 칠할 거냐, 2면 칠할 거냐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 1면에도 뭐가 있어요? 내화 페인트, 방청 페인트, 방청조합, 방청내화기죠? 근데 우리는 방청의 조합 페인트를 칠할 거니까 이것만 가면 되는데, 여기 농막이 조합 페인트가 있죠? 요 수량은 1이야, 1. 예, 1제곱미터당 1이란 말이에요. 1제곱미터당이니까 얘를 더블 클릭 눌러서 이렇게 변경해 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트라는데, 리브에 리브. 자, 리브인데, 자, 리브 플레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또 이제 상수도 한번 가볼게요. 자, 리브 플레이트가 어떻게 돼 있죠? 두께가 9T래요. 자, 9T 나와 있네요. 더블 클릭. 검정색이 제로비라고 했어요. 검정색 9T 여기 있네요. 70.65 대입국이죠. 철골과 철골새우. 이건 뭐 순서 안 맞춰 상관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다 받쳐지니까. 철골과 철골 세우기.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 톤 나와 있고, 그죠? 여기는 나누기 1000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산출하는 프로그램 똑같지 않으면 여기다 이대로 쭉 써보세요. 어떻게 써? 이거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여기다 이렇게 손으로 쓰면 돼요. 107 잘못했네. 10%죠. 강판 음료는 10% 할증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단위적 항상값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열한 강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철판을 했어, 철판. 여기 9T 처음에 어떻게 해요? 70.7kg이네, 그죠? 그래, 여기다가 70.7kg인데 여기 뭐예요? 사사유입이 저기는 안 돼 있고, 사사유입이 돼 있고 엑셀에선 여기는 사사유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정확한 값을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70.65, 그래서 여기다 놓고 10% 할증,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2차 도장 배수도 마찬가지고요. 방청조합 2면 도장인데 여기도 농막이 조합 2니까 우리가 산출할 때 1을 우리가 1제곱미터 산출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2를 곱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다 맞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누르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 추가를 누르면 되고 위에 건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플레이트 돼 있고, 앵커 볼트도 한번 볼까요? 앵커 볼트도, 자, 앵커 볼트를 봤더니 앵커 볼트는 그죠? 19mm 500에 6개래요. 근데 6개 일단은 나중에 하는 거고, 19mm가 500개가 500mm 길이값이 500이래요. 19mm.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들어가 가지고, 자, 앵커 볼트 더블 클릭 눌렀어요. 그러면 19mm 500이 있네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할증은 5%예요. 5%. 고장력 볼트만 3%고 나머지는 다 5%예요. 볼트류는. 자, 그 5% 할증이 들어와 있고, 앵커 볼트 설치도 여기 들어와 있다, 그죠? 개당으로 나와 있어요. 뭐 자릿수가 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자릿수 한꺼번에 맞춰줄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자, 무수증 몰탈 했어요. 무수증 몰탈. 자, 무수증 몰탈인데, 무수증 몰탈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자, 어떻게? 550 더하기 250, 그죠? 자, 이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550 더하기 250. 그렇게 뭐가 나오죠? 800 나오죠? 나누기 2 그렇게 되면 한 변의 길이 값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야. 한 변의 길이 값. 그래서 4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400이라는 값이.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얘를 더블 클릭 눌러서 기둥 및 무수증 몰탈, 그죠? 여기 보이는 400각이 있죠? 자, 얘를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 자, ESC.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을 이렇게 좀 다 불러왔습니다. 자, 다 불러왔고요. 이제 산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을. 여기 보게 되면 산출식에 우리가 변수값이라 그래가지고 L 값이 있고 H 값이 있죠. 여기다 L과 H에다 쓰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거 우리 변수값이라고 이야기해요. X값, Y값, B값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변수값이야, 변수값. 그래서 우리가 변수값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산출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게 수월하고 이걸 응용해서 다음에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L이 뭔지를 여기다 딱 나왔죠. L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둥 수량. H는 기둥 높이라고 되어 있어,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SC1이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보는 거예요. 이제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지난번 우리 엑셀을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그죠? 자, 10개. 높이. 지난번 엑셀 했을 때 6m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본다고요? 단면도. 또는 가구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구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보면 돼요. 여기 SC1 높이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인데, 이건 중간에 자른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단면들을 보게 되면 SC1이 지금 이 처마선 쪽이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6m예요. 그럼 H는 6m다라고 써주게 되면 여기에 값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60m라고 나오죠? 근데 60m인데 우리가 산식에는 10 곱하기 6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엑셀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60m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장 배수도 이렇게 메터스를 산출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베이스 플레이트. 자, 베이스 플레이트, 그죠? 베이스 플레이트, 요게 L1, L은 기둥 수량이고, L1에다가 강판 크기 쓰래요, 그죠? 0.55 곱하기 0.25였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무수축 몰타 설명할 때 쭉 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강판 크기를 여기다 써주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요? 1.375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죠? 이렇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리브 플레이트. 자, 리브 플레이트, 그죠? 뭐, 리브 플레이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다 뭐, 리브 플레이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리브. 리브 플레이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L2에다 강판 크기를 쓰래요, 그죠? 그럼 다시 접합상세도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접합상세도 갔더니 100에 150이래요. 얘가 몇 개요? 4개죠? 자, 100에 150. L2에다 강판 크기를 쓰래, 그죠? L2에다가 0.1 곱하기 0.15 곱하기 한 개당 수량이 4개가 들어갔어요, 그죠? 하나, 둘, 셋, 4개, 그죠? 그 4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트도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슬러시 2개, 그죠? 슬러시 2개. 그래서 계산이 됐습니다. 리플레이트도. 자, 그 다음에 앵커 볼트 수를 쓰래요. 어디다가요? L3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L3에다가 여기다가 볼트가 6개가 들어갔습니다 라고 써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SC1에 대해서 산출이 끝난 거예요. 자, SC1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산출할 때 모듈제를 이용을 해서, 그죠? 모듈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불러와요. 뭐 2021년 작년 3월 달에 정리를 하는 거네, 그죠? 그럼 요걸 이제 여러분들은 최신 순으로 해서 품목군하고 매칭시키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세팅해 놓게 되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한번 세팅하면 돼요. 세팅해 놓으면 계속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세팅을 할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세팅해 있는 거를 불러왔어요. 세팅해 있는 걸 불러와서 여기 있는 거죠. 기본 H형광 기둥에 대한 그 기본값을 불러와서 매칭 작업을 여기서 해줬고요. 그래서 산출이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모듈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모듈제를 등록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걸 전체 선택을 해주는데 Shift 누르고 밑으로 방향키 쭉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다 되죠? 선택이 다 됐어요, 그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Shift 누르고요, 마우스 좌클릭을 딱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엑셀에서 같이 이렇게 전체 선택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한 가지 Alt S라는 게 있어요. Alt S 단축키가 Alt 누르고 S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클릭된 데다 우클릭을 하게 되면 F7인데 단축키가 모듈 재료로 등록하기가 나오죠. 자, 얘를 클릭을 하는 거야. F7. 그러면 이렇게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 뭐지? 기둥 있죠? 기둥.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를 대체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얘를 전체 선택. 자, 여기는 중요한 거니까 잘못하게 되면 위에 선택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놓고 Alt 수는 다 선택이 돼. 지우면 위에 게 지워져 버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우고자 하는 거 항상 클릭을 하고 나서 밑으로 방향키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이렇게.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지우고자 하는 걸 클릭을 해서 기둥에 있는 걸 지우고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기둥에 있는 아무데 갖다 놓고 Alt 수는 밑에 선택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델레트 치게 되면 삭제가 돼요.
그러면 기둥 안에 있는 게 다 지워졌어요. 그죠? 여기다가 등록이라는 게 있죠. 여기 등록. 자, 이 등록을 딱 누르게 되면 지금 내가 기둥 불러왔던 게 싹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2022년, 그죠? 아니면 2021년, 뭐 9월달 부목이니까 9월달. 이렇게. 22년, 만약에 지금 3월달이니까 3월달로 이렇게 변경이 시켜주게 되면 현재 단가로 바뀌는 거고요. 자,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SC1은 이제 산출이 됐고요. 자,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SC2를 이제 해볼 건데요. SC1은 이제 그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 불러오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그 흐르고 있는데요. 바로 SC2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갖다 놓고 뭐예요? 여기다 인서트 키를 눌러도 되고요. 복사 눌러도 되고요. 복사 눌러도 되고, 인서트 키, 델레트 키 위에 바로 인서트 있거든요. 인서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복사할 위치가 나오거든요. 자, 얘를 SC2다라고 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SC2. 근데 우리가 SC2는 SC2를 보게 되면 아까 얼마였었죠? SC2가 그죠? 여기 보게 되면 SC2가 200에 100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SC2 그죠? 2, 3, 4가 똑같은데 리브가 없어요. 그죠? 리브가 없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잡아볼게요. 자, 200에 100이었죠? 자, 얘를 더블 클릭 누르면 되는 거야. 얘를 더블 클릭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자, 200이니까 저 위에 있겠다. 이제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200에 100 여기 있네요. 이제 200에 100. 요 킬로그램이 있고 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H형광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철골 공사뿐만이 아니고 내부 공사에도 우리가 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왜 더블 클릭했어요? 이것도 할증이 잘못 들어갔네, 그죠? 자, 이게 7%, 7%. 그리고 철골과 철골 세우기 이렇게 나왔죠? 21.4. 자, 얘를 다시 더블 클릭 누르고 나서 yes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자, 도장 배수도 얘도 바꿔줘야 되겠죠? 더블 클릭 눌러서 200에 100으로. 자, 여기 스크류바를 쭉 위로 올렸어요. 200에 100. 여기 200에 100이 있네요. 방청의 조합 페인트 여기 있다, 그죠? 방청의 조합 페인트. 자, 얘를 더블 클릭. yes.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페이스 플레이트도 한번 볼게요. 자, 페이스 플레이트 얼마짜리죠? 두께가 12mm래요. 그러면 16에는 12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 누르는 거죠. 그러면 12T짜리 여기 있고요. 후판. 자,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10% 할증 들어와 있고, 그죠? 철골과 철골 세우기 다 들어와 있네요. 자, 얘도 더블 클릭.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지금 제가 보는 게 맞지 않다고 하게 되면 이거 숫자 요거 그냥 써주세요. 그냥 쓰시면 돼. 응? 여기다 뭐라고 써요? 킬로그램을 제곱미터로, 그죠? 자,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자, 킬로그램을,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살표 해주셔도 되고, 그죠? 킬로그램을 나는 면적으로 산출하겠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산출 단위는 제곱미터야. 곱해주고, 94.1에요. 94.2. 할증은 110%, 10%니까, 10%면 100분율이기 때문에 여긴 110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써주고 밑에 거는 추가를 누르든지 수정을 누르면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12T 얘를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도장 면적 얘도 바꿔줘야 되겠죠. 도장 면적 베이스 플레이트 도장 면적 안 바꿔도 되겠다, 이죠? 1이니까 값이 1이니까. 자, 리플레이트 없고, 자, 앵커 볼트 한번 볼게요. 자, 앵커 볼트는 얼마죠? 19mm 500 똑같네요, 그죠? 19mm 500이고요. 베이스 플레이트 크기는 250, 150이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50 더하기 150, 그죠? 400 나누기 2 그러면 200이죠? 그러면 우리가 300이 기본이에요. 300이. 그래서 얘 앵커 볼트는 그대로 가면 되고, 얘는 300각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누르게 되면 더블 클릭. 그럼 얘가 검색창에 돼서 들어가죠? 들어온다고 이렇게요. 그러면 300각으로 더블 클릭. ESC.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을 이제 매칭을 시킨 거야. 자, 여기서 없는 게 뭐죠? 리플레이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시고. 그러면 아이템은 이제 다 불러왔고요. 산출 한번 해봅시다. 자, SC2에요. SC2가 어딨죠? 여기 있네요. 이제 SC1 라인에 있네요. 개수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여섯,
7개네요. 7개. L에다 수량을 쓰라 그랬죠? 여기가 7개요. 자, 높이는 SC1하고 높이가 같으니까 6m 똑같고요. 그러면 이 H형광 기둥은 됐고, 열형광판, 강판 크기를 여기다 쓰라 그랬어. 그죠? 아까 우리가 얼마였었죠? 강판 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베이스 플레이트 크기 250, 150. 그러면 여기다가 0.25 그죠? 곱하기 0.15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베이스 플레이트 강판 크기가 자동으로 면적이 산출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한 장의 면적 크기 곱하기 기둥 수량이면 전체 그 베이스 플레이트 면적이 나오는 거죠. 강판에 대한 면적. 자, 앵커 볼트 L3에다가 강판 앵커 볼트 수량을 쓰래요. 앵커 볼트가 몇 개죠? 4개네. 자, 그럼 여기다가 4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SC2가 산출이 된 거예요. SC2가. 자,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 그래가지고 이번엔 3. 자, 3인데 자, 한번 볼게요. 3, SC3 먼저 수량 먼저 써볼게요. SC3가 여기 하나, 둘, 셋, 4개죠? 4개. 그러면 여기다 수량은 4개라고 쓰면 되고요. L에다가 수량 쓰면 되고, 높이만 쓰면 되는 거죠. 자, 높이는 지난번에 봐서 알다시피 이게 SC3고 얘가 SC4였잖아요. 6.6m래요. 그러면 6.6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앵커 볼트 이게 다 똑같죠? 그럼 얘는 이제 끝난 거죠. SC3는. 자, 복사 눌러가지고요. 요 복사를 누르셔도 되고 인서트 누르셔도 된다 그랬어요. 이제 4예요. 4. 자, 4는 높이가 몇 메타예요? 7.6이래요. 7.6 그죠? 수량은 몇 개죠? 수량은 구조도에 가서 쳐야 되겠죠. SC4 여기 있네요. 하나, 둘, 대칭돼 있으니까 셋, 4개죠. 대칭을 보통 보면 돼요. 4개. 그럼 4개.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산출해 준 거예요? 우리가 철골 기둥에 대해서 산출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SC1 산출하면서 제가 설명을 쭉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설계 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재원대로 이걸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모듈 재료에 있는 거를 모듈 재료를 클릭을 해서 그 기둥에 있는 철골 기둥에 있는 거를 기본적인 걸 불러와서 그죠? 뭐 원형 기둥도 있을 수 있고 원형 구조형 강간을 해서요. 그 다음에 리브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둥이 작은 거. 기둥이 작은 거는 이렇게 리브가 없어요. 리브가. 이거 보니까 보는 나중에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기둥은 3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일반적인 기둥, 베이스 플레이트가 리플레이트 들어간 거, 원형 기둥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리브도 없고 그냥 뭐예요? 베이스 플레이트만 들어간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아이템이 있는 이 아이템이거든. 이 아이템 부르고 난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아이템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 눌러서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도면하고 철골 규격이 안 맞는다라고 되면 철골 규격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죠? 맞춰주면 되는 거고 베이스 플레이트 두께가 안 맞으면 두께를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죠? 두께 앵커 볼트 지름과 길이가 안 맞으면 그 맞춰주면 되고 그죠? 무수층 몰탈이 안 맞으면 이거 더블 클릭 눌러서 그죠? 그럼 더블 클릭 누르면 받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품명 규격이 이 검색어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게 손쉽게 우리가 불러올 수 있죠. 그래서 불러오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여기다가 변수를 내가 만들어서 그죠? 변수 값을 이렇게 했을 때 L 곱하기 H 그러면 나중에 그냥 L 곱하기 H 그러면 L이 뭐지? H가 뭐지? 나중에 몰라요. 만든 본인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텍스트를 써주는 거예요. 텍스트를 같이 L 곱하기 H 그리고 L에다가 기둥 수량, H는 기둥 높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만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리해 들어가면 된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L2는 없네, 그죠? 여기서 L2는 없는 거네요, 값이. L2를 지어도 여기 산출식에 영향을 안 줘요, 그죠? 산출식에 영향을 안 줘. 산출식에 영향을 안 줘요. 뭐 남겨도 뭐 상관없고, 불필요한 건 여기 남겨도 나중에 헷갈리니까 불필요한 건 지우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철골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골 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